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만 2천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천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33. 단군 조선 연대기 14. 제3대 가륵 천왕 6. 사배달나라 시대의 역사서 배달육이. 서기전 2180년 신축년에 신지 고굴에게 명하여 배달육이를 편수하게 하였다. 신지는 배달조선 시대의 문자 담당이 된다. 고굴의 글은 문자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 배달육이는 단군 조선 시대에 엮어진 최초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는데 배달나라 시대의 역사서인지 단군 조선 초기의 역사서인지는 불명이나 편수라는 말에서 엮어 수선하다라는 뜻을 감안하면 배달나라 역사와 단군 조선 초기 역사를 함께 묶은 것일 가능성이 많다. 신지는 문자 및 명령 관련 담당 벼슬이다. 후대의 문서를 담당하던 한림원 또는 조선시대의 도승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고글은 고시인 글이라는 사람이다. 글은 문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람 이름일 경우에는 설이라고도 읽힌다. 특히 순 임금 시절에는 교육 담당인 사도에 봉해졌던 인물로서 설이라고 기록되기도 한다. 배달육이는 역사책을 말하며 단군 조선 초기에 엮어진 것이므로 그 이전의 배달나라 시대의 역사를 중심으로 엮은 것이 된다. 오흉노족의 조상색정. 서기전 2177년 갑진년에 열량 욕살 색정에게 명하여 약수로 옮기게 하고 종신자치하였다가 뒤에 이를 용서하고 그 땅에 봉하니 흉노의 조상이 되었다. 욕살의 직에 복직시킨 것이 되거나 제후로 봉한 것이 될 것인데 욕살에 봉하였다면 욕살은 제후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세습하거나 화백으로 선출하였을 것이다. 읍차나 추장도 원칙적으로 세습하였던 것이 되며 화백자치로 선출하지 못할 특별한 경우에는 상급관청에서 선발하였을 것이다. 마항과 번화는 천황의 직속 비왕이므로 세습되지 못할 경우에 천황이 다시 봉하기도 하였다. 열량은 열수의 북쪽이라 해석되는데 열수는 조수, 습수, 산수 등의 지류를 가진 강으로서 지금의 영정하 동쪽이자 나나의 서쪽에 위치한 고하 또는 백하가 된다. 백하의 지류에 습여수, 조하 등이 있다. 욕살은 지방장관이다. 지방의 왕이 되는 제후가 아니면서 지방의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중앙에서 임명받는 최고의 관직이 된다. 지금의 군수 이상 도지사에 버금간다 할 것이다. 색정은 사람 이름이다. 약수는 흉노족의 발상지가 되는 황하북류 지역에 있는 강으로서 태원 서북쪽에 위치한 지금의 오르도스 지역이 된다. 흉노도라 불리는 첨수도인 도전의 소금을 가리키는 로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이 있는 바 이는 흉노 지역에 소금밭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황하북류 지역에 있는 약수의 땅에 소금밭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소위 흉노도에 소금밭을 나타내는 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흉노 지역은 바다 인근이 아니라 약수 지역인데 이곳에 소금을 만드는 염전이 있었던 것이 된다. 열량 욕살 색정은 죄를 지어 약수 지역의 종신으로 갇히는 형벌을 받았던 것이 된다. 자치는 가시가 달린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제한한 형벌이 된다. 색정이 훗날의 사면을 받아 약수 지역에 봉해져 흉노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바 색정이 종신 금고영에 처해진 곳이 약수 지역이며 훗날 이곳에 제후격으로 봉해져 흉노족의 시조가 된 것이다. 흉노족은 색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시족을 이루고 단군 조선 말기가 되는 서기전 6세기경에는 큰 부족을 이루어 세력을 확장하여 동서지역으로 세력을 펼친 것이 되고 서기전 3세기경에는 동서지역으로 팽창하였던 것이 된다. 동방에서의 흉노족은 서기전 121년에 흉노 휴도왕의 태자 김일제가 한무제에게 항복하여 서기전 86년에 한무제의 유지로 산동지역의 투우후로 봉해졌으며
그 후손들이 한 나라의 정세가 날로 어지러워져가고 결국 서기 8년경 신나라를 세운 왕망과 관련되었던 차에 난을 피하여 한반도의 남방 지역으로 이동하여 와서 변환을 이어 서기 42년에 김수로왕의 금광가야를 비롯한 육가야를 세웠던 것이 된다. 흉노라는 말은 글자대로는 비칭이 되고 훈육이라고도 기록되는데 이는 원래 훈원 또는 훈나 훈노의 소리를 나타낸 이두식으로 표기로서 일설에서는 영어로 인간이라는 휴먼의 어원이 되는 훈먼원 맨의 훈원을 나타낸다고도 한다. 흉노의 노나 훈나의 나는 북방계 말이 되는 고구려의 용어로서 오방의 부을 나타내던 절로 관나, 연나, 계루 등의 로, 나, 루와 같은 말로 보이는 바 흉노, 훈육, 훈나라는 말은 한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서쪽의 땅, 서방 지역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인 서풍을 나타내는 우리의 옛말이 한이바람이다. 단군 조선 시대에 흉노의 북쪽에는 선비가 있었으며 선비의 북쪽에는 지금의 몽골인 몽골이가 있었고 선비의 동쪽에는 구려가 있었으며 구려의 남쪽에는 태양산 동쪽으로 고죽국이, 태양산 서쪽으로 흉노의 동쪽에는 서기전 1122년경에 은나라 만명자 기자에 의하여 세워진 단군 조선의 제후국인 기후국이 있었던 것이 된다. 은의 제후국인 기자국은 은어가 되는 안양의 남쪽으로서 황하 남쪽에 위치하였던 것이 된다. 여기서 기자는 기라는 땅에 봉해진 자작이라는 뜻이며 기후는 기시라는 제후 중의 후작이라는 말이며 자작보다 2단계 위가 된다. 다만 공후, 백자, 남의 제후들을 통칭하여 그냥 후라고도 할 수 있다. 육중일의 도 서기전 2176년 을사년 9월에 가륵 천왕이 칙서를 내려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천하의 대본은 우리 마음의 중일에 있나니 사람이 중일을 잃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물이 중일을 잃으면 몸체가 기울어지고 엎어지느니라. 임금의 마음은 오직 위태롭고 중생의 마음은 오직 미미한데 완전한 사람은 고르게 통할하여 중을 세워서 잃지 않게 한 연후의 일에 정립하느니라. 유중유일의 도는 아비는 마땅히 자애롭고 아들은 마땅히 효도하며 임금은 마땅히 의롭고 신하는 마땅히 충성스러우며 부부는 마땅히 서로 공경하고 형제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노소는 마땅히 순서가 있고 부모는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함이니라. 몸을 공경스럽고 검소하게 꾸미며 학업을 닦고 단련하며 지혜를 열고 능력을 펴며 널리 이롭게 함에 서로 힘쓰며 성기하고 자유하며 만물을 열고 평등하게 함으로써 천하는 저절로 맡겨지느니라. 마땅히 나라의 정통을 존중하고 헌법을 엄격히 지키며 각자 자신의 직업에 힘을 다하고 부지런함을 권장하고 산업을 고호해야 하느니라. 나라에 일이 생길 때는 몸을 바쳐 오름을 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나아감으로써 만세의 끝없는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니라. 이에 짐은 그대들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절실히 새겨서 바꾸는 일 없을 것이로되 여럿이 한 몸으로서 내실을 완전히 하는 지극한 뜻이나니 따를지니라. 중일은 중심을 하나로 한다는 의미이다. 사람은 마음을 중심 잡아 하나로 하여야 만사를 이룰 수 있으며 물체는 중심이 바로 잡혀야 바로 서고 넘어지지 아니한다.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아니하면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며 물체가 중심이 잡히지 아니하면 바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임금의 마음은 항상 위태위태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사소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온전한 사람은 마음을 통제하여 고르게 함으로써 중심을 세워 흐트러지지 않게 한 후에 정립하게 된다. 중일의 도는 부자, 군신, 부부, 형제, 노소, 부모 사이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즉 사람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킬 도리이다. 이 중일의 도는 유교에서 말하는 소위 삼강오륜의 원류가 되는 것이다. 중일의 도에는 크게 홍익사상과 자유사상과 만물평등사상 등이 내포되어 있다. 우이가륵 천왕의 칙서에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아가 또한 국가가 존재하므로 각자 마음의 중심을 하나로 바로 잡아서 아비는 아비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형은 형답게,
아우는 아우답게, 늙은이는 늙은이답게,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벗은 벗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각자 할 도리를 다함으로써 무궁한 국가 운영을 다짐하고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된다. 7. 지백특 티벳 정벌. 서기전 2175년 병오년 강거가 반란을 일으키니 천황이 이를 지백특에서 정벌하였다. 강거는 지백특에 봉해져 그 지역을 다스리던 지방장관인 욕살이나 제후가 된다. 지백특은 지베트, 치베트 등의 소리를 음역한 이두식 표기에 해당하며 지금의 말로는 티베터벳이 된다. 당시 티벳 지역이 단군 조선의 영역이었다는 것이 되는데 단군 조선은 배달나라의 정통성을 이었기 때문에 한국과 배달나라의 영토도 계승한 것이 된다. 그리하여 파미르고원에 있었던 자치제후국은 자연히 단군 조선의 제후국으로 승계된 것으로 된다. 또는 단군 조선에서 티벳을 제후국으로 봉한 것이 되기도 하는데 이에 관한 명백한 기록이 없어 단정하기는 어려운 한 티벳 지역이 되는 청해는 단군 조선에서 욕사를 둔 곳이기도 하다. 서기전 1465년에 지백특이 단군 조선에 특산물을 바쳐 조공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서기전 1984년에 청해 욕살 우착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토벌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영정하 상류지역과 요하 상류지역에 걸쳐 위치하던 구려국이 단군 조선의 영역으로 볼 때 중앙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명의 의미를 정확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구려는 중앙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구려의 국명을 계승한 나라가 태양이 높이 빛나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고구려이다. 8. 조세제도 조정. 서기전 2175년 초여름 4월이 되자 천황께서 불암산에 올라 민가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시고 연기가 일어나는 것이 적은 집은 조세를 줄이도록 명령하여 조세의 차이가 있게 하였다. 음력으로 1월, 2월, 3월은 봄이며 4월, 5월, 6월은 여름이고 7월, 8월, 9월은 가을이며 10월, 11월, 12월은 겨울이 되는데 4월은 초여름에 해당된다. 불암산은 발달산을 나타내는 이두식 표기가 된다. 즉 불은 벌, 발과 통하는 소리이며 함은 모두 다라고 할 때의 다의 뜻을 지닌 글자인 바 불암산은 곧 발다 산이 되어 발달산의 소리를 적은 이두식 표기가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불암산은 단군 조선의 크게 밝은 산, 태백산이 되는 지금의 백두산이다. 단군 조선 제8세 우서한 천황시대인 서기전 1993년에 20분의 1의 세법을 시행하였는데 서기전 2175년까지는 정전법에 따른 기본 세율을 적용한 것이 된다. 정전법은 20분의 1의 세율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8호 또는 8가가 정전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의 9분의 1을 공동생산물로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조세제도가 된다. 정전의 중앙에 해당하는 9분의 1의 땅이 공동경작지가 되며 이곳에서 산출된 곡식을 세금으로 낸 것이 된다. 가륵 천황이 높은 불암산에 올라 백성들의 집을 두루 내려다보고 밥 짓는 연기가 적게 나는 집은 곡식이 적은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조세제도를 적절히 조절하게 한 것이 된다. 이를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본다면 가륵 천황이 순방이나 미복 차림으로 암행을 하여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펴서 조세제도를 개선한 것이 될 것이다. 구소시모리의 반란을 진압하다. 서기전 2173년 무신년에 두지주 예읍이 반란을 일으키니 여수기에게 명하여 그 추장 소시모리를 참수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그 땅을 소시모리라 하다가 소리가 변하여 우수국이 되었는데 그 후손의 협야노라는 자가 해상으로 도망쳐 삼도에 머물며 천황이라 참칭하였다. 협야노는 협야의 노예라는 뜻으로 협야우를 낮추어 부른 명칭이 되기도 하는데 협야우 배반명 도반명의 아우인 신무가 단군 조선을 반역하여 천황을 참칭하였으므로 신무왕을 낮추어 부른 것이 된다. 단군 조선 초기에 이미 행정구역 제도로서 주가 있었다. 서기전 2284년에 발생한 대홍수는 우수주에 있었다. 두지주는 백두산의 동쪽 지역이 되는 예국에 위치하였던 것이 된다.
예국은 제후국의 명칭이며 두지주는 단군조선 행정구역의 단위가 된다. 우수주는 스물의 땅으로서 송말이라고도 기록되는 지금의 송화강 유역이 될 것이다. 단군조선 초기에 이미 행정구역 단위로서 읍도 있었다. 읍은 성이 아닌 도시를 가리킨다. 읍의 장은 읍차라고 한다. 예읍은 단군조선의 제후국인 예국의 수도였을 것으로 보이며 읍차가 아닌 일개 불악의 추장이던 소시모리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된다. 소시모리를 참수한 여수기는 국가 출신으로서 예국에 봉해진 제후인데 연대기적으로 보면 여수기 가의 대를 이은 자를 여수기라 한 것이 된다. 그리하여 여수기라는 자가 예국의 제후로서 중앙조정에 봉사할 때 빈틈을 노려 예읍의 일개 추장 소시모리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되며 까륵 천황이 명을 내려 반란을 진압하도록 하자 예국의 제후로서 여수기가 처리한 것이 된다. 단군조선 시대에 예국은 백두산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후대에는 남북으로 이동하여 남쪽으로는 마한 땅인 지금의 춘천까지 진출한 것이 된다. 지금의 강원도 춘천을 우수국이라고도 하며 우두산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예와 관련된 것만은 틀림없다. 단군조선은 나라의 중심이 되는 태백산인 지금의 백두산을 중앙으로 하여 동서남북을 각기에 번안, 마안, 진안으로 나누어 동보, 서보, 남보, 북보라 하였다. 서보인 번안은 보초를 선다, 차례를 서서 지킨다는 의미이며 남보인 마안은 남쪽을 지킨다는 의미이고 북보인 진안은 중앙이 되는 백두산의 삼신의 자리를 대신하여 나라를 통할한다는 의미이다. 단군 조선 시대에 백두산의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였던 것이 되는데 진안, 마한, 번안처럼 천군 이상 천왕격에 해당하는 한이 아닌 일반 제후가 되는 천자격의 제후를 예국에 봉하였던 것이다. 제왕, 군 아래의 일반 제후로는 공후, 백차, 남이 있는데 상국이나 중앙조정의 임금과 제후를 부를 때는 각 천제, 천왕, 천군이라 하고 그 아래에 천공, 천후, 천백, 천자, 천남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 제후를 통칭후라 하기도 하는데 예국의 왕인 제후 여수기는 예후라 하게 된다. 소위 고대 중국의 왕을 천자라고 하는 바 이때의 천자는 천제자가 아니라 천국의 천제나 천왕이 봉한 제후인 자작을 가리키는 말로서 태오보키는 배달나라 천왕의 아들로서 천군이며 염제신농과 황제헌원, 소호금천 이하 요순, 하은주의 왕들이 모두 천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천자를 천왕이라 부르면 역천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소시모리는 소시온 머리 즉 우수 또는 우두를 나타낸 이두식 표기인데 반란자 소시모리의 집안이 후대에 우수국이라 불리게 된 것이며 후대에 소시모리의 후손이 협야라는 제후로 봉해졌는데 협야의 집안에서 반역자가 다시 나와 지금의 일본 땅을 차지하여 천왕을 참칭하였던 것으로 이 협야 출신의 참칭 천왕을 협야노라 적은 것이다. 소시모리의 후손에는 일본 서기에 기록된 일본의 국조신이 되는 천조대신이 있으며 그 후손에 장군 엄파부랍이 있고 협야 후 배반명이 있다. 천조대신은 본명이 대일령으로서 일본말로는 오하류 또는 요하유이며 소시모리의 후손으로서 서기전 900년경의 두지주 예입의 추장을 세습한 자이다. 그래서 천조대신의 신궁이 되는 이세 신궁에 있는 원시한글로 된 충문에는 단군 조선 땅인 두지주 예입의 한 우두머리 추장로서 두디도리 요하유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두디도리의 두디는 두지의 고어이며 도리는 신라 초기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한 진안 육부촌장 소벌도리의 도리와 같이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로서 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두디도리는 두지공이 된다. 요하유는 대일령의 일본식 발음인 오하이류에서 모음역 행동화, 리을자음 탈락, 이모음 탈락 등의 현상으로 변음된 표기가 된다. 엄파부랍은 단군 조선의 장군으로서 서기전 723년에 지금의 일본 땅 구주 큐슈의 웅습, 구마모토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다. 협야 후 배반명은 서기전 667년에 지금의 일본 땅인 삼도에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람으로서 당시의 협야 후로 봉해진 상태였는지
아니면 공을 세운 후 제후로 봉해진 것인지는 불명하다. 다만 배반명의 선대가 되는 엄파부랍이 장군으로서 공을 세워 협야우로 봉해졌을 가능성이 많아 서기전 667년 당시의 배반명이 이미 협야우라는 제후였다고 보인다. 실제로 일본 땅 구주 큐슈의 남부에 협야라는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는데 서기전 723년에 엄파부랍 장군이 구주의 웅습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협야의 제후로 봉해진 것이 거의 분명해진다. 협야우 배반명이 서기전 667년에 삼도의 난을 진압할 때 마흔의 명을 받아 전선 500척을 이끌고 갔다라고 기록되는데 삼도는 당시에 마흔의 관할에 속했던 땅이 된다. 배반명이 마흔 본국의 명을 받아 한반도 어느 땅에서 전선 500척을 준비하여 출정한 것이 된다. 이로써 협야우 배반명은 서기전 667년 12월에 삼도의 난을 진압하였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서기전 667년부터 협야 출신의 신무가 동정 7년을 거쳐 나라를 세워 천황을 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협야는 곧 신무가 협야의 무리였다는 것이 되며 엄파부랍의 넷째 아들로 기록되는 바 장남이 되는 도반명이 곧 배반명이 되고 엄파부랍의 제후직을 배반명이 세습한 것이 되는 것이다. 도반명의 도는 벼 도라는 글자로서 벼반명이 되어 배반명과 같은 소리를 나타낸 글자가 된다. 또 일본 서기에는 신무가 동정 7년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서기전 667년 12월에 협야우 배반명이 삼도의 난을 모두 진압한 후 넷째인 신무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다른 형제들을 차례로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로써 신무는 단군 조선의 반역자가 된다. 그리하여 천황을 참칭한 협야 제후국 출신인 신무를 반역자로서 낮추어 협야노라 적은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중국과 일본은 단적으로 단군 조선을 반역한 역사에서 시작되고 있다. 고대 중국의 역사에서 실제적인 왕조를 시작한 서기전 2224년에 세워진 하나라의 시조는 우인데 우는 단군 조선의 천자국인 우나라 순임금의 신하로서 단군 조선 태자 부루로부터 치수법의 가르침을 전수받아 요순시대의 9년 홍수를 다스렸던 것이다. 그 후 순임금 말기에 순임금이 단군 조선을 반역하자 단군 조선의 명을 받아 유상과 협공으로 순임금을 토벌하였다가 우의 군사가 창호라는 땅에서 순임금을 죽이는 바 되었고 이에 우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변심하여 결국 단군 조선을 반역하고 하왕이라 참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하나라 왕 중의 일부는 단군 조선을 따르기도 하여 진정 천자로 묵인되기도 하였던 것이 된다. 고대 일본의 역사에서 실제적인 왕조를 시작한 때는 서기전 660년이 되는데 천황이라 참칭한 신무왕은 서기전 2173년 두지주 예읍의 추장으로서 반역한 소시모리의 먼 후손이 된다. 그러나 이후 고대 일본은 가야에 의하여 통제를 받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백제 세력에 의하여 다스려지게 되었던 것으로 우리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단군 조선 제3대 가륵 천황이 시호는 인제이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세계, 억만세, 골자래,